자, 반갑습니다. 개념 3번입니다. 함수의 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뭐 주절주절 말은 많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 x 화살표 a일 때 뭐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fx의 값의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하는데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함수 fx는 발산한다고 한대요.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크게 두 가지 상황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x의 값이, 즉 함수의 값이 그래프를 따라 쭉 올려봤더니 한없이 커져. 그럼 우리가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써드릴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이 표현을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야.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fx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자 오타가 났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앞선 개념 수업 2번에서 제가 x제곱분의 1 한번 그려드렸죠. 자, 얘를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함수, 자, 이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x점근선이 a로 바뀌면서 y축도 그려드려요. 자,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분출하는 모양이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x를 a로 접근시킬 때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한없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은 뭐 요 그래프를 뒤집어 주시면 되겠지. 자, 함수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x축 대칭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서 함수 전체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x를 a로 접근시켰을 때 함수는 계속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x가 a라는 어떤 상수로 접근할 때도 발산할 수 있지만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할 때도 fx는 발산할 수 있어요. 얘도 크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굉장히 상황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1차 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같은 거 이제 보시면 x를 무한으로 보내버렸을 때 함수가 올라가고 함수가 올라가고 함수가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고, 아니면 무한대를 넣어봐도 돼요. 그렇죠? 너무 헤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떨어질 거야. 음의 무한대로. 근데 2차 함수는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버려도 위로 솟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양의 무한대.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순 없습니다. 바로 정의역의 한계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발산하는 상황을 x가 a로 접근할 때 두 가지, x가 무한 또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접근할 때 두 가지, 이렇게 살피셨는데요. 보충학습으로 이 개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서, 자, 진동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2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진위 판단 문제 아시죠? 뭐 합답형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진동 발산을 여러분들이 단례로서 사용하시면 증명이 쉽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fx가 sin x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진동 발산이라고 써놨는데, 자, 무슨 뜻이냐? sin x 그래프는 여러분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진동하는 함수죠. 그럼 x를 한없이 키웠을 때 fx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춤춘단 말이에요. 하나로 결정할 수 있나요? 하나로 결정할 수 없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산은 수학2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해 놓긴 하지만 이런 발산도 있다 정도. 문제 보시죠. 자, x가 0으로 접근할 때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플러스 4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는 오늘 배웠어요. 아니, 개념 2번에서 배웠어요. x제곱분의 1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분출하는 모양이었지. 자, 근데 마이너스를 뜩 달아놨으니까 얘가 휙 뒤집혀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4만큼 들었죠. 그럼 y점근선이 4가 됩니다. 자, 그럼 4를 기준으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x를 0으로 접근시켰을 때 함수는 쭉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중요한 약속 하나 하고 갈 테니까 집중해 봅시다. 아무리 그래프를 새로운 걸 두 개를 배웠기로서니 다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0분의 1이죠. 자,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 0으로 나누는 게 허락되지 않아. 자, 그 이유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a 제곱이랑 a b는 같겠죠. 양변에 a를 곱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b 제곱을 빼주면요, 둘 다 0,0으로 같을 거야. 자, 좌우변을 인수분해 볼게요. 자, 그리고 a-b로 나눠줍시다. 그럼 이상해진단 말이지. a랑 b가 애초에 뭐였니? 1이었단 말이야. 1 플러스 1이 1이 돼버리거든? 이게 말이 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안 되죠. 자, 어디서 오류가 발생한 거냐면은 a-b, 즉 1-1, 0으로 나누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걸 허락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2와 1은 같아지는 상황도 발생해요.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모가 0인 상황, 즉 어떤 숫자나 식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건 x가 0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x가 0이 아니면서 0에 접근하고 있는 거지. x와 살표 0이라는 것은 x가 0이 아니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0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부호 뺄게요. 자,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얘는 10분의 1분의 1이니까 올려서 10, 얘는 1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 얘는 10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0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분자가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 속에 있다. 그럼 분수의 크기는 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말도 안 되는 계산이긴 하지만 우리는 얘가 커지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자고. 그러면 이 플러스 4는 무시되는 아주 작은 크기가 되겠지. 자, 부호는 따지시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상태는 추측해 보실 수가 있어요. 조사해 보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한분의 상수꼴 또 상수분의 무한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상태를 약속한 것처럼 지금부터 0분의 상수꼴은요, 실제로 0은 아니고 0에 접근하고 있는 무한소 상태, 얘네들은 한없이 커진다라고 받아들여 주실 거야. 자, 분모가 상수고 분자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0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보시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안 달려 있으면은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자, 이런 함수. 자, 근데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접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할 때 함수는 쭉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야. 자, 근데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돼버리잖아. 실제로 0인 건 아니야. 왜냐면은 x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1, 마이너스 2.00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 넣으면 뭔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건 이제 발산하는 거라고요.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자, 이렇게도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자, 이번엔 계산 문제 해볼까? 0 넣어보시죠. 0분의 2. 실제로는 뭐 요런 느낌인 거지. 어쨌든 발산. 자, 부호 따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프 갑시다. x제곱분의 1이나 x제곱분의 2나 개형상 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산이 분출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x가 0으로 접근하면 함수는 한없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자, 4번입니다. 자, 그래프 가볍게 가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면 아까 분출하는 모양이 접혀 있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 5를 해놨으니까 y점 근선이 5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지.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쭉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계산해 봅시다. 0 들어가요. 마이너스 0분의 1 플러스 5. 실제로 얘는 그냥 이런 느낌 되죠? 자, 그러면 음의 무한대 플러스 5. 상수는 무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x가 마이너스 4로 접근해요. 함수는 쭉 솟아요. 자, 6번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2차 함수를 발산시켜보죠. 자,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지면 함수는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지. 자, 7번입니다. 이번엔 계산 문제 해봅시다. x가 무한으로 가는데 얘들아 그냥 x에다가 만점 넣어볼래? 1억이에요. 1억. 와우. 마이너스 1억이 알겠어? 자, 이런 애들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위로 볼록한 친구가 4만큼 올라가 있는 0,4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함수죠. 자, x가 무한히 커지면 으악! 함수는 쭉 떨어지죠. 계산으로 보나 그래프로 보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자, 8번 보시죠. 계산 먼저 무한 넣어보세요. 한 1억쯤 넣어봐요. 1억에다 루트 씌우면 만이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근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루트 p 마이너스 x의 개수가 양수니까 하, 우 이렇게 이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배웠죠. 자, 원점 기준으로 하,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누가 오른쪽으로 툭 치는 거지. 자,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그래프 0,3이 꼭지점이고 2차 함수죠. 자, x를 키우면 으악! 함수는 쭉 올라가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무한대를 넣어보셔도 되고, 자, 밑에 건 무한대를 먼저 넣어볼까요? 자, 부호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한 마이너스 만점 넣어보자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윽 하고 달려있잖아.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만분의 2. 한 0.0002 정도 되죠? 실제로는 더 큰 거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프 갑니다. 자,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거는 x쪽 평행이동량, y쪽 평행이동량은 없고, x 위의 개수가 음수니까 2, 3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는 원점 대칭 곡선이겠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니까 함수는 위쪽에서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여기를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0보다 약간 크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y는 0이 점근선이죠. 점근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3번까지 마쳤고요. 자,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은 x가 a로 갈 때 또는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일 때 아니면 x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일 때 세 가지 정도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값이 관측이 되고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값을 쓰고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해. 근데 조사를 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커지는 상태거나 작아지는 상태에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념적으로 진동발산이라는 친구도 있었죠. 그럼 결국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수렴값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는 계산. 두 가지로 시험지를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개념 3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